가 나오고 또 거기다가 삼천궁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그 조선조 사회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궁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는 바로 대중가요다. 삼천궁녀를 노래한 가요를 검색해보자. 삼천궁녀 이야기를 노래하는 가요는 놀랍게도 수십 곡이나 된다.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로 불리워졌다. 패망한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간 것 같다. 당대를 대표하던 유명 가수들은 누구나 삼천궁녀를 소재로 노래를 불렀다. 이를 통해서 삼천궁녀의 전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딱딱한 역사책이나 뭐 또 역사물 영화보다도 그 짧은 노래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역사를 사실은 인식하는 것을 사실은 또 절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는 그런 어떤 역사인식이 교묘하게 담겨질 때 그 노래는 생명력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삼천궁녀의 어떤 그 이야기조차가 즐겨 어떤 그 음악가들에게 채택되고 또 대중들이 그 속에서 어떤 그 자신의 역사를 잃게 된 것은 그러한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전파력의 힘, 그리고 노래를 통한 어떤 그 집단적 교감의 어떤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어쩌면 어떻게 보면 꼭 들어맞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겠구나라고 그런 개연성을 너무나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도 어쩌면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간장 찢어지는 백제 금이 그리구나. 달빛 어린 낙화암의 그늘 속에서 불러보자 삼천궁녀. 그랬군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문학작품으로 또는 유행가로 의자왕은 3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궁녀를 거느린 그런 방탕한 왕으로 왜곡이 됐던 것입니다. 삼천궁녀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 때문에 의자왕은 방탕한 왕으로 알려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타락한 왕이 백제를 다스렸으니 나라 꼴이 성할 리가 있겠는가? 왕의 부패와 타락이 백제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백제 멸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백제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각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백제 안에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천재이변이 그런 기사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여우떼가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의 책상에 올라앉았다. 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로 모여들었다. 또 한 여인의 시신이 떠내려왔는데 그 길이가 18척이나 되었다.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를 했다.
이런 이변들이 백제가 멸망한다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백제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은유하는 그런 말일 텐데, 그렇더라도 백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은 좀 황당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강성했던 그런 백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망하게 됐던 것일까요? 자, 백제 멸망의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백제 멸망의 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백제 왕실의 상징 금동 대향로. 향로는 당시 백제 최고의 보물이었다. 백제 최고의 걸작인 이 향로의 발견을 통해 백제 추후의 날을 볼 수 있다. 백제 대향로가 발견된 곳은 부여시 외곽 능산리 고분지다. 이곳은 백제 왕릉을 관리하던 왕실의 사찰이 있던 곳이다. 향로는 이곳에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향로가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묻혔다는 것이다. 향로가 발굴될 때의 모습이다. 웅덩이의 안쪽 바닥엔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엔 잘게 부순 토기 조각이 깔려있다. 일부러 묻었다는 흔적이 엿보인다. 백제 추후의 날에 누군가 이 향로를 황급히 묻었던 것이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왕실의 최고의 물건이 됩니다. 이런 최고의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땅속에 묻힌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제대로 잘 보관되지도 못하고 땅속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바로 백제가 마지막 망할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런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다급했던 백제 멸망의 긴박한 상황을 알려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백제도 무왕 때부터 당에 조공 사신을 보내며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자왕이 즉위했을 때 당태종은 책봉 교서를 보내 의자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의자왕은 즉위 이후 매년 조공 사신을 보내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